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평촌에 2020년 6월에 한가람 세경 아파트 20평을 3억 5천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제가 사택에 살고 있어서 딸이 살고 있어서 실거주를 못하고 있는데 네. 거기가 보유를 해도 좋을지 아니면 음. 지금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서 하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요. 네. 예, 두 번째는 딸 이름으로 봉천동 39번지를 22년 3월 고점에 매수를 했는데요. 예, 음. 거기가 뭐 서부선 착공을 좀 기대를 해보고 또 도보 3분 거리라서 재개발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가능한 건지 음. 모아타운 그런 게 그때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이게 좋은 것 네. 같아서 했는데 잘한 건지 보유를 해도 음. 되는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질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안양 네. 평촌의 한가람 세경 아파트 요거 지금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 거주는 네. 직접 하고 계시진 않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봉천동에 있는 39번지 다세대 주택 요것도 지금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전망에 네.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 네.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질문이 일단 두 가지네요. 자, 먼저 한가람 세경 아파트를 먼저 질문하시니까 먼저 볼게요. 네. 한가람 세경 아파트를 지금 그 매수한 목적은 그러면 지금 사택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매수한 목적은 뭐예요? 투자 목적이에요? 아니면 추후에 네. 거주하실 목적으로? 예, 이 리모를 추진하니까 25평을 줄 것 같아서 음. 지금 우리 은퇴하려면 3년 남았거든요. 우리 그래서 남편이 지금 그러면 은퇴 딸이 이후 살고 있어요. 은퇴 이후에 이게가 개발이 되니까 예, 개발을 보고 투자를 네.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개발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는 있죠. 네, 이게 올 3월 달에 조합 설립이 됐잖아요. 네, 네, 조합 설립이 되고 지금 뭐 시공사 선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시공사 선정에 대한 총회를 얼마 전에 뭐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공사 선정도 곧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은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리고 네, 평촌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선정 단지가 10개 단지 정도가 돼요. 우리 포함해서. 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단지들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갈 아파트, 그러니까 10개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갈 아파트들이 그 중에 몇 개가 한가람 세경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한가람 세경 아파트는 19평, 20평 두 가지 평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그러니까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속도가 되게 빠르고 그리고 19평, 20평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 변경이 좀 용이해요. 리모델링 하다 보면. 우리가 재건축과 다르게 리모델링의 단점이 구조 변경이 어려운 게 단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변경에도 좀 용이하고 그리고 여기가 수평정축과 별동정축이에요. 별동. 네, 리모델링 추진이 별동증축이다 보니까 한 200세대 정도 약 197세대 뭐 200세대 정도가 증가를 할 예정이에요.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나쁘지 않고 또 얼마 전에 원예룡 국토부 장관이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아까 구조 변경이잖아요. 네, 구조 변경의 내력벽 철거예요. 내력벽 철거. 네, 내력벽 철거에 대한 뭐 검토를 다시 하겠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력벽 철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하는 신축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되면 리모델링의 장점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촌 같은 경우는 또 일기 신도시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또 내년에 뭐 마스터 플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 30년 전에는 아직까지 3년 정도 남아 있는데 남아 있지만 추후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에 대한 주변 환경과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의 환경, 그러면 주변 지역이 다 새 아파트로 싹 다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의 변화도 아마 평촌 지역의 장점으로 보일 거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지금 한가름 세경 아파트 라인 있는 라인이 주변 지역에 강공소가 있는 라인이에요. 강공소가 있는 라인. 그렇죠. 네. 우리가 강공소,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할 때 강공소가 가장 중심 입지에 형성이 돼요. 지하철 노선 그리고 강공소 자리 이런 게 중심 입지에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한가람 세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계획대로 보고 계신 것처럼 네. 개발을 보고 입주할 때 나중에 사택에서 은퇴하시고 사택에서 올 때 내가 입주할 마음으로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보유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신 게 봉천동 지역이에요. 예. 봉천동 39번지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도를 자세히 한번 봤는데 네. 이건 지도를 좀 크게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성현 동아아파트 아래쪽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서울대 입구에서 오르막을 올라오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그 모아타운이 수시 방식으로 공모가 바뀌고 나서 두 군데가 6월 29일 날 선정됐거든요. 아, 네. 그게가 목사동 한 군데가, 두 번째가 성현동. 아, 이 두 군데가 선정됐어요. 모아타운에 이번에.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일주일 전에 선정된 거죠. 선정됐는데 어떻게 선정됐냐면 우리 집이 봉천동이고 바로 옆에 이 위에가 성현동이잖아요. 네. 우리 집 앞으로 큰 길 따라서 네. 혹시 TV를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네. TV를 보고 있다면 이렇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도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아, 그러면 우리 지금 봉천도 39번지는 길 하나 차이로 개발에 포함되고 안 되고예요. 그러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지금 우리 큰 길가에서 우리 지금 봉천동 집이 포함이 길 하나 차이로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개발에서 제외예요. 개발에서 제외된 겁니다. 네.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는 목적은 개발과 갭 투자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개발에서는 이미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추가로 개발이 가능하냐? 가능한 면적이 작아서 추가로 개발되기는 힘들어요. 개발이 되기는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갭 투자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 바로 위에 성현 동화 2차 아파트 있죠? 네. 여기 20평대가 전세가 3억 중후반이에요. 전세가.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빌라 다세대 주택의 전세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2억 7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역전택도 걱정이고요. 그렇죠. 이게 네. 아파트의 전세가, 그러니까 봉천동 지역의 아파트의 전세가들이 낮다 보니까 주변엔 다세대는 더 낮을 수밖에 없고, 또한 다세대가 이런 식의 눈치 작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낮아질 수 있잖아요. 또 전세가. 네. 그러면 급하게 나오는 낮은 전세가에 나오는 게 주변 지역의 시세로 변해버려요. 또. 그러면 우리 집은 정상가로 내놓고 싶어도 옆집이 낮게 내놓으면 그게 시세로 형성돼 버려 갖고 우리 집도 낮게 내놓을 수밖에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발에서 일단 보고 들어가는 게 제외. 그리고 갭 투자로서 봤을 때도 상승 여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하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22년 3월에서요. 네. 서부선 착공하면 그 앞에 지금이라도 여기 생기니까. 매도를 네.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송 중에 제가 항상 말씀을 잘 드려요. 재개발. 그러니까 예. 재개발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도 뭐 1대1 상담도 재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재개발을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성현동에 모아타운을 합니다라고 하면 성현동 전체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길 하나 차이로 개발이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봉천도 39번지나 여기 봉천 38번 뭐 8번지지 번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길 번지 하나인데도 길 하나 차이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을 하고
못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아파트 투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유인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자양동을 개발한다, 뭐 성현동 모아타운 한다, 목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목동, 자양동, 뭐 성현동 아니면 뭐 봉천동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들을 그냥 찾아가서 그 지역에 이렇게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 하나 차이로 매수한 이후에 이렇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전에 미리 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좀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시고 내가 이렇게 길 하나 차이가 아니라 포함될 수 있는 지역, 길 하나 때문에 우리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수시 공모를 지금 2군데가 선정됐으면 앞으로도 계속 선정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지역들을 미리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1대1 대면 상담을 신청하셔서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권리 분석을 좀 자세히 하고 내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 계획이 들어갈지, 이 지역이 포함될지, 이 지역에서 내가 투자 수익이 남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한 이후에 매수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함가란 세경 아파트는 좀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봉천동 같은 경우는 매도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